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을 하고 그 대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조금 전부터 계속해서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넬 이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할 준비가 다 됐다.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이다라고 언론과의 기자들과 이야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을 할 것이며 이전에 언급했듯이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한 조치가 국경의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이 예산안이 14억 달러 만에 반영된 의회 예산안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15일 자정까지 국경장벽 예산안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셧다운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은 피하겠다, 셧다운은 가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하게 되고요. 장벽 건설의 의지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또 법적 문제에 직면할 전망으로 좀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 바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봐야겠고요. 여당인 공화당도 사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좀 부담스럽다.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 증폭되는 상황. 계속 미국 정치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오늘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결국에 진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요, 경제 지표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빴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수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상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MUFG 같은 경우에는 뜻밖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모든 본 보고서는 연휴 시즌 세일이 훌륭했다는 것들을 봐왔는데 이 지표는 너무나 그것과는 다른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의아했다라는 평가였고요. 그랜트 손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고용 지표와 굉장히 반대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 정도로 나쁘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눈으로 봤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연말 소비 시즌에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본적인 지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끔찍하다라고 평가했고 지표가 12월 소비자 부문이 붕괴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역시 연휴 시즌 판매 보고서나 연휴 시즌 동안의 소비자 신뢰 지표 등과 너무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신뢰성에 좀 의문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작년 연말에도 계속 이어졌고 데이스터 수집의 지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부 지표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들도 현재 전문가들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아마존닷컴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서서도 특징주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자, 아마존닷컴이 결국에 뉴욕의 제2본사를 건립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하기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마존 지역의 정치인들의 반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서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우리는 뉴욕 퀸즈 롱 아일랜드 시티에 아마존 본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뉴욕주 근방에 있는 뉴욕 정치인들의 이 아마존닷컴 제2본사 건립의 반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뉴욕 일부의 정치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뉴욕에다가 제2본사를 설립하는데 뉴욕이 왜 인센티브를 줘야 하냐, 돈 그렇게 많은 아마존닷컴에게 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요즘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 정치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닷컴이 만약에 뉴욕으로 오게 되면 그쪽의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아마존닷컴의 뉴욕 제2본사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마존닷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면서 뉴욕에다가 설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고요. 제2본사 물색 작업을 당장 시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버지니아라든지 내슈빌에서 약속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고 뉴욕에서는 일단 본인들은 철수할 것이다라는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또 하나의 취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에어버스에서 A380 이 비행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 에어버스가 21세기형 크루즈 여객기라고 하는 이 A380의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A380의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에미레이츠 항공이 A380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라는 외신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러면서 2021년에 마지막으로 물량을 인도한 뒤에 그 뒤로는 더 이상 A380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A380 주문을 취소하고 A350이라든지 A330 네오 같은 이런 작은 비행기로 주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A380이 커서 굉장히 좋긴 했는데 이러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공항이라든지 항공사들이 A380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작은 비행기로 더 유동성 있게 승객을 실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항공사들 때문에 A380의 주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A380은 당초에 한 1,200기 정도는 그래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34대라는 판매 기록을 가지고 결국에는 단종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에어버스는 A380은 에어버스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에어버스는 향후 수주간 3,000명에서 3,500명 정도를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노조와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월간 시각 함께 확인해봤습니다.